네, 오늘도 여전히 무덥습니다.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대구, 구미 등 경상 내륙 지역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롭게 쓸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가마솥 더위가 3주 넘게 이어지면서 도대체 언제쯤 이 살인적인 폭염이 멈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네. 오늘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요즘 저랑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. 날씨가 더워서. 근데 보니까 기온이라는 게 지금이 이제 한 3시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 가운데 최고 기온을 네. 기록한 그야말로 달궈질 대로 달궈진 그런 상태인데요.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?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았던 기온이 지난 8월 1일 예. 39.6도였거든요. 이제 과연 그걸 이제 넘을 것이냐? 서울은 아마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한 5, 6도 때 찍을 것 같은데요. 예. 자, 이렇게 지금 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7월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게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 있는 게 문제거든요. 계속 찜통이에요. 폭염이 예. 여러 날 지속되고 있는 게 문제죠. 네. 그렇군요. 어쨌든 오늘도 경신을 하는 거를 떠나서 그런 지역도 이제 그럴 수 나타날 있겠지만 텐데, 네. 어쨌든 엄청 덥겠다는 네.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. 예. 그동안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을 꼽아봐라 그러면 보통 대구를 네, 꼽는 대구니까. 분들이 많으신데요. 자, 그런데 대구에서 홍천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1942년 8월 1일 기록한 대구의 40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았고 계속 50년대, 60년대, 7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곳 대구, 네. 뭐 퀴즈문들이 나오고 이랬잖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올해 그 홍천에서 41도는 어떤 지형적인 그런 영향이지 대구에서 더운 지역이 홍천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. 예. 그때 조건에서 전국이 다 더운데 그 지형적인 영향으로 그 어떤 그때 동풍이 불어넘어오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이 한 1, 2도 높아지는 그런 팬 현상이 더해졌거든요. 예. 자, 그런 효과 때문에 바로 팬 현상이 떨어져 그 더운 공기가 나타나는 지점이 이제 홍천이었죠. 그러나 어떤 우연성 때문이지 그 우리나라 가장 더운 기록은 이제 아마 41도가 계속 가지고 갈 텐데 요즘은 예. 지구 온난화로 인한 어떤 더위니까 그게 또 언제 깨지느냐. 40도가 깨지는데 몇 년, 1942년이니까 꽤 오래 걸렸죠. 네. 보니까 그 대구가 40도고 41도니까 1도 차인데 네. 그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저희 회사의 그 지역별 최고 기온 온도를 봤더니만 40도와 41도 사이에 한 너댓 군데가 있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관측 환경 때문에 예. 이제 도시에서는 어떤 충분한 관측 환경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뭐 건물 옥상이라거나 또 도시의 어떤 특성 때문에 기온이 더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국 최고, 역사적 최고 이런 거는 공식 관측 그 기록인 걸 따집니다. 올림픽도 100m 공식 기록이 있듯이 그래서 그게 이제 41도가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그게 이제 아마 좀 당분간 갈 것 같고요. 41, 2도 이렇게 하는 곳들을 그런 그 자동 기상 관측 장비라고 하는 건 올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죠. 그런데 이제 공식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. 네. 그렇군요. 네. 지난해 혹은 그 예전을 돌이켜 보면 해가 진 밤에는 낮보다 훨씬 활동하기가 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열대야도 이건 뭐 초열대야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그 낮의 기온이 해가 없는데도 그 열풍 같은 느낌이 너무 심해서 이게 과연 진짜 뭐 뭔가 싶더라고요. 예.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한 4, 50년 살아본 경륜이 있는 분들은 그 여름을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가 원래 그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예. 그 여름에 그 기온이 치솟았다가 또 사나흘 누그러지는 겨울철에 이런 현상을 사만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름은 이제 한까지는 아니지만 기온이 높았다 낮았다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가을로 갔거든요. 올 여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30m는 안 내려가요. 언론에서 말하는 열돔 이런 게 상하층에 갇혀 있어서 자 이런 게 이제 이례적이고 특이하고 기후 변화의 한 단면이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의 어떤 벗어난 폭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. 예. 네. 이렇게 무더운 날이 이어지다 보니까요. 적도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해 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집트 카이로나 싱가포르, 마닐라 이런 지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덥다. 이런 그렇죠.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이론적으로는 위도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
그 태양의 어떤 그 각도 문제니까 기온이 낮아야 되는 건 예. 이론적인 거고,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. 지금 적도 부근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예. 지금 요즘 우리나라보다도 기온이 낮거든요. 이제 물론 그 적도 지방 지역은 이제 1000년, 2000년 역사적으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살 수 있는 고도에서 그 문명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.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겨울에도 저 모스크바보다 우리 서울이 더 네. 춥잖아요.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있으면서 여름과 겨울의 계절적인 변화가 큰 폭이죠. 겨울에 영하 한 32도가 우리나라 가장 양평 낮은 기온이고 이번에 41도니까 냉탕 온탕을 1년에 대략 한 6, 70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에서 아주 살고 있으니까 정신력으로 강인할 수밖에 없죠. 예. 그 이전에도 뭐 여름엔 더웠습니다만 이번 여름은 정말 특히나 더 네, 덥다는 그렇습니다. 느낌이 들 만큼 네. 그렇다면 왜 이런 건가? 예전에 나오셔서 그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티벳 고기압과 네.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서 네. 이게 딱 맞물려 가지고 이제 아예 틈을 그게 주지 깨-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, 그 형태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여름철에 폭염을 가져다 주는 공기 덩어리가 북태평양 고기압. 이게 적어도 한 중하층 이하, 적어도 한 5, 6km 이하 여름에 덥거든요. 그런데 이제 북저 중국까지 덮었다가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형태 보일 때 태풍이 오게 되면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또는 일본 쪽으로 가는 그런 전형적인 그 형태인데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역시 매년 여름처럼 세력을 확장했어요. 그런데 여름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장마 때도 영향을 주고 한파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례적으로 강했습니다. 예. 그게 이제 겨울철에 눈이 적게 내렸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한 5월, 6월부터 그 티벳 한 고도가 5,000m 이상인 고원이거든요. 그쪽에서 벌써 달궈지기 시작한 공기가 상층으로 올라가서 상층 고기압을 만들게 되고 그게 한 10에서 15km의 상층을 말하는 거거든요. 이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일본까지 확장하면서 북극 쪽에서 주기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제트기류 그러니까 찬 공기들이 내려오지 못하면서 사실은 그게 내려오면은 밑에는 데워지고 예. 위는 차가우니까 소나기가 빈번하게 내리고 예.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나라 여름철 그 기압 배치인데 올해는 그게 상하층 간에 고기압이 꽉 덮여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흐트러져야 되는데 그러지 그렇죠. 않다. 뭐가 좀 차가운 공기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텐데. 그게 이제 이변으로 보여지는 거고요. 이게 북쪽에서 찬 공기들이 내려오거나 또는 태풍이 와서 밀고 올라오거나.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고 그 원인이 워낙 이게 철옹성 같이 상하층의 고기압이 강하고 그러면 왜 그러냐? 그러면 뭐 인간이 모르죠. 꼭 집어서 이거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예.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석탄 석유를 많이 대기로 지구 태우면서 온난화, 예. 지구 온난화로 나타난 기후 변화의 그 변화 폭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. 그러니까 기후 변화, 지구 온난화가 뭐냐면 큰 냄비에 물을 넣고 미꾸라지를 넣고 불을 때요. 그럼 미꾸라지가 물이 따뜻해지네? 이런 지금 이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늘상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있네. 예. 이 상승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한 200년, 300년 뒤에는 모든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그러니까 정도로 뜨거워서 살 수 없을 만큼. 엎드려 멸망할 정도로 그게 한 2억 한 5,200년 전에 있었죠. 갑자기 그 모든 그 척추동물이 사라지고 바닷물의 어떤 생명체가 다 사라진 사건이 있었거든요. 그게 온실가스가 한 2,000 ppm으로 늘어나는 그런 그 큰 그 시절이 있어요. 지금 한 400 정도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거든요. 이게 그 변화 추세를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멈춰야 되냐? 전 인류가 에너지 절감, 석탄 석유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아야 되죠. 그렇군요. 자, 이 문제가 한 200년, 300년 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냄비 속에 있는 물이 뜨뜻해지는데 미꾸라지가 왜 이렇게 따뜻해지지? 그게 한 오래되면 미꾸라지 죽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지금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그렇게 그래서 핵 문제라거나 기아 문제라거나 무슨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슈보다 제일 큰 게 이 기후변화, 지구온난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
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 거냐? 네. 예, 지금 3주 됐거든요. 네. 얼마큼 더 갈까요? 올 여름에 가장 피크였던 거는 지난 8월 1, 2일 이 정도가 피크를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요. 앞으로는 한 1, 2도씩은 내려갈 텐데 그 1, 2도 내려졌다고 그래서 우리 몸이 느끼는 게 시원함을 느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오늘 이 시점에서 앞으로 적어도 열흘 정도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유지하는 네. 또 밤 기온이 지금 요즘에 밤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. 예. 밤 기온이 한 26, 7, 8도 정도 이 정도가 유지가 되니까 예. 적어도 8월 한 15일까지는 이 폭염 속에 우리가 지내야 될 것 같고요. 그 이제 태양의 고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정점이 8월 1, 2일이었고 그 고도의 차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8월 35도, 6도 며칠 전보다 2, 3도 낮아지고 있네.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제 얘기 분위기니까 네. 언제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냐? 저는 한 적어도 8월 하순까지는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다. 그 8월 하순까지는 지금처럼 더울 수 있고 이게 1, 2도 그 떨어진다고 그래서 선선하지는 않다. 그러니까 예. 그 이후에도 9월 중에서도 덥긴 할 거다는 말씀이신 거죠. 원래 9월 상순까지도 우리나라 여름철에 그 원래 덥죠. 따끈따끈한 예, 그런 예. 그런 기류 속에 있거든요. 예. 30도를 웃도는 건데 지금 말하는 이 폭염 예. 이게 견딜 수 없는 적어도 폭염. 한 8월 중순까지는 무너질 알겠습니다. 이유가 그 기사적인 이유가 없다. 예. 태풍이 오지 않고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외국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좀 살인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 인공강우로 시키는데 그게 쉽지 않다면서요? 뭐 예. 전 세계적으로 인공강우로 이 폭염을 누구뜨리는 그런 나라는 없고요. 인공강우는 이제 그 하늘에 구름이 껴 있는데 구름이 하나도 없는 날씨에는 인공강우 실험을 못하죠. 구름이 껴 있는데 이게 빗방울을 맺지 못한 그런 때 인공적으로 씨앗을 뿌려줘서 예. 인공강우를 내리는데 인공강우가 성공하려면 이제 겨울철에 구름이 끼었을 때 수시로 비행기 타고 가서 인공 구름 씨를 뿌려줘서 그 산 같은 데 눈을 내리게 해서 그게 저수지처럼 봄, 여름에 이제 쓰는 이런 효과죠. 인공강으로 바로 구름에 떠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거나 이런 어떤 효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축이 폐사하거나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일들도 계속 있는데요. 이 폭염과 이런 현상들이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그렇죠. 겁니까? 우리 인간만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특히 그 양계장 또는 양돈장 그 축산 농가도 지금 큰 비상이 걸렸는데요. 예. 지금 각 축산 농가에서는 그 대형 선풍기라거나 축산 농가까지 무슨 에어컨을 설치할 수는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축산 농가뿐만이 아니라 또 양식 고기를 가두리 양식장 있잖아요. 예. 인공적으로 양식하는 예. 거기도 역시 수온이 높아지면 전체가 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얼음을 공급해 준다거나 물을 냉각기를 설치해서 이 필사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역시 폭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그 농가에서도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. 네. 온열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에어컨을 바람을 쐬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또 오래 쐬는 경우에는 냉방병에 걸릴 수도 그렇죠. 있겠고 네. 그래서 어쨌든 이 더위를 좀 지혜롭게 이겨내야 할 텐데 뭐 매한가지겠습니다만 그 어쨌든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더위 탈출을 하기 위해서 꼭 인공적인 그 에어컨 이외에도 이렇게 좀 더위 나기를 하면 좋겠다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네, 뭐 가장 좋은 게 이제 냉방 시설, 에어컨이죠. 그런 선풍기인데, 예. 밤에 예.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큰 문제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그 밖에 실외 온도와 온도차를 5도 이상 더 크게 벌어지게 하면 냉방병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데 요즘 밖의 기온이 36, 7도인데 5도 떨어뜨려봤자 실내 기온이 31, 2도거든요. 예. 따라서 더 크게 벌릴 수밖에 없는데 예. 그래서 이제 그 냉방병 예방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 뭐 이런 그 의학계에서 말하는 폭염에 대비한 그런 건강 관리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. 지금 밖에 나가서 뭐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할 수도 없으면 없죠, 지금요. 예. 또 작업장 그런 분들 또 그래서 피치 모드에서 그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쪽에서는
철저한 그 폭염 그 안전 수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본부장님이 어떤 그런 더위 탈출 방법 없습니까? 저는 뭐 기상적에서 겨울을 생각합니다. 영하 15도를 생각하면 겨울을 떠올린다. 떠올린죠. 그러면 그 이 더위를 그냥 에어컨 없이 그 영하 35도 속을 걸어가도 한 5, 6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신력의 승리군요.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